안녕하세요. 가제트 저널 리뷰의 한승민입니다. 테크닉적인 면을 많이 못 따라온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시간도 그렇고 다음 시간에는 약간 테크닉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테크닉 이름이 폴스티크니스 페리오스티얼 엔벨롭 테크닉이에요. 이게 사실은 소개시켜드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별볼일 없는 테크닉이거든요. 소개가 나오는 몇 개의 스터디들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스터디들이 있습니다. 조금 또 뭐 결과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거, 이거 좀 이상하네? 그런 스터디들이 있어도 왜 그런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건 중국 쪽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중국 사천성 쪽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거기 대학은 되게 훌륭한 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목부터 좀 틀린 것 같아요. 가이디드 본 리제너레이션. 근데 이 스터디 내용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풀스크니스를 풀랩을 열고 거기다 본을 얹고 페리오스팀이 손상되지 않게 그냥 그대로 덮는 거예요. 멤브린 없이. 그게 무슨 테크닉이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예전에 그렇게 했을 거고 저도 그렇게 해서 많은 실패를 봤는데, 그러니까 멤브린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GBR이라는 표현은 제가 볼 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GBR이라는 표현을 이제 저널 제목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고, 원 테크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풀스티크니스 페리오스티얼 엔벨롭 테크닉이에요. 인트로덕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텍트한 페리오스티움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었다는 것이 인트로 처음 부분에 나온 내용이고, 거기에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테크닉이 제가 오늘 사실 더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테크닉인 거예요. 첫 번째는 서브 페리오스티얼 페리 임플란트 오그멘티드 레이어 테크닉이라고 트롬볼리 선생님이 쓰신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재작년이죠? 가이스트리키 초청으로 국내에 와서 강의를 하셨어요. 아무튼 강의는 좋았습니다. 트롬볼리 선생님이 리포트도 잘 쓰시고 사진도 정말 잘 찍으시거든요. 저랑 잠깐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스마트, 약자로 표현을 하는데 터널링 하는 겁니다. 크리스탈 쪽에 플랩을 열지 않고 본을 멤브린 없이, 멤브린 넣는 사람들도 있는데 리EA라고 하는 거는, 리는 뭐 성인 것 같은데 어니스트 A가 뭐였더라? 까먹었다. 하여튼 미국 이름이었어요. 한국 분은 아닌가? 아무튼 이런 테크닉들이 페리오스티움을 이용해서 멤브린 없이 본 오그멘테이션을 했던 테크닉들 중에 하나예요. 그 기조에는 역시 페리오스티움이 하일리 리제너레이티브한 포텐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그거와는 조금 다르게 풀스티크니스 플랩을 열어서 페리오스티움을 이용하겠다는 스터디예요. 기존 스터디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 브리티시 저널 오브 오랄 앤 맥실로페이셜 서저리라는 저널에 리트로스펙티브 스터디로 한 40케이스 정도를 모아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스터디에서는 이거를 컨벤셔널 GBR 테크닉으로 잡아가지고 컨트롤된 스터디를 이제 발표하겠다는 게 이번 스터디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2022년도 스터디를 딱 보고 있으면은 한 4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부 케이스는 조직학적 소견을 이렇게 본 게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한편으로는 동조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테크닉이냐? 별거 없거든요. 매트리얼 메소드에서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어떤 대상을 잡았느냐, 그거죠. 그래서 테러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을 여기서는 가져왔는데, 첫 번째 거, 네 번째 거 중에 첫 번째 거니까 이건 비교적 컨테인트 디펙트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스레드 노출이 되더라도 50% 미만으로 되어 있고 주변 본 서포트가 그냥 어느 정도 되는 그런 디펙트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될 디펙트만 한 거죠. 완전 컨테인트 디펙트인 경우에는 멤브린 없이 본 그래프만 넣어도 되잖아요. 그런 대상으로 한 겁니다. 테크닉은 이게 뭐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본 저널에 나온 그림인데요. 풀스크린스를 열고 바이오스 콜라겐 적용하고 그게 끝이에요.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있죠. 바이오스 콜라겐 적용한 게 무너지면 안 되니까 플랩을 훌러덩 여는 게 아니에요. 살짝만 열고 버티컬 인시전은 주지 않습니다. 버티컬 인시전은 주지 않고 파우치 플랩을 일단 만드는 거예요. 저거를 릴리징을 주면 안 되잖아요. 페리오스티움이 손상되니까. 본 그래프트를 놓고 저걸 다치면 플랩이 다치겠어요? 안 다치죠. 그러니까 세미 서브머징 힐링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힐링 오버트먼트를 달고, 정의 얘를 이제 당겨야 되면 링거할 쪽 혹은 팔라탈 플랩을 언더마이닝 해서 그걸 당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받지 않은 페리오스팀이 본 그래프트에 그대로 묻는 거죠. 그럼 저게 뼈가 될 것인가? 저도 예전에 수련 받을 때 저거 되게 궁금해해서 여러 번 해봤죠. 근데 결국은 안 되던데. 근데 이 스터디에서는 이제 그게 된다는 거예요. 위에 거는 풀스티크니스 페리오스티얼 엔벨롭 플랩 테스트군이 되겠고요. 아래는 바이오스의 이제 바이오 가이드를 사용한 컨벤셔널 GBR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스레드 노출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위 사진을 봐도 그렇고, 아래 사진은 보면 보니 하우징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뼈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디펙트를 대상으로 한 걸로 보입니다. 이 슬라이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플랩을 아주 훌러덩 적히지는 않고 저기다가 이제 바이오스 콜라겐을 꾹꾹 눌러서 빽빽하게 채운 다음에 세미 서브머지드 힐링을 시킨 거예요. 저게 다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스터디는 수술하고 난 다음에 CT를 찍고 6개월 뒤에 리엔트리 할 때 CT를 찍고 그다음에 레스트 팔로우업을 할 때 한 2년 정도 이제 팔로우업을 한 거거든요. 그때 이제 CT를 찍어서 오로지 CT 어널리시스만 한 거예요. 두께가 얼마나 늘어났느냐, 본 하이트가 어떻게 변했느냐 그런 거를 이제 찾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임플란트 서바이벌이라든지 기본적인 임상 지수 같은 거는 다 측정을 했고요.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총 114개의 임플란트, 그다음 컨벤셔널 GBR은 그 중에서 한 20개 정도고요. 그다음에 94개, 훨씬 더 많은 개체수의 임플란트를 풀 시크니스 엔벨롭 플랩을 사용한 그런 테크닉을 사용했습니다. 뭐 이런 게 임플란트 서바이벌 레이트가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본 디펙트가 심하지 않은 데다 했으니까요. 평균 팔로우 기간은 2년이 조금 넘는 기간을 했습니다. 중요한 결과는 이 표에 나와 있는데요. 이 표를 보시기 조금 어려운 분들은 다음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이 페리오스티움을 이용한 본 오그멘테이션 테크닉이 되겠고 오른쪽이 멤브린을 이용한 GBR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HT는 호리존탈 본 thickness, 0은 플랫폼 레벨이 되겠습니다. 3이라고 쓴 건 3mm 하방이 되겠죠. VH는 이제 버티컬 본 하이트가 되겠어요. 자, 모든 수치가 컨벤셔널 GBR, 멤브린을 사용한 그룹이 조금 더 좋은 수치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통계적으로 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터디에 나온 엑스레이 결과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케이스가 이제 풀 시크니스 엔벨롭 플랩을 사용한 그런 케이스인데요. 저걸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 일단은 엑스레이만 봐가지고 저게 뼈가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안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보면은 일단 위에 사진도 그렇고 아래 사진도 그렇고 본이 선천적으로 그렇게 얇은 분이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본이 두꺼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이스가 어느 정도 좀 넓기 때문에 본 그래프트를 얹어 놓으면은 스테빌리티를 좀 가질 수 있어요. 아래쪽 그림 보시면은 본 그래프트를 엄청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넣는데 그 중에 일부는 뼈가 된 걸로 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따만큼 넣는데 일부가 네이티브 부분 가까운 데 있으면은 그나마 이제 오스테오 컨덕티비티가 좋은 바이오스 콜라겐 같은 거는 뼈가 될 수도 있겠다. 멤브린 없이.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본 그래프트의 스테빌리티라는 거예요. 아까 엔벨롭 플랩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이 플랩을 확 열지 않는다는 거죠. 본 그래프트를 놓고 걔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게끔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요거는 이제 컨벤셔널 GBR을 한 케이스의 CT 결과를 보여줘요. 딱 보더라도 아까 두 케이스보다는 선천적으로 뼈가 얇아요.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GBR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결과가 나온 하기 어려운 데다가 했다는 거죠. 결과를 보시면 일반적인 뭐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인 수치, 뭐 지수라든지 퍼켓 뎁스, 본 레벨 그런 거 이제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본 thickness 그런 거가 이제 중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는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게 이제 주 내용이고 여기서는 또 modified GBR 테크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멤브린을 쓴 테크닉과 크게 결과 차이를 보지 않았다. 거기엔 이제 몇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눈치채셨겠지만 일단 본 디펙트가 아주 크진 않고 주로 싱글 사이트고요. 그 다음에 본 그래프트가 스테빌리티를 가질 수 있게끔 플랫 판막 같은 거를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결과를 보면은 thickness 차이가 멤브린을 쓴 그룹이 조금 한 뭐 0.1mm 정도 좀 높은 정도지 그렇게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GBR, 멤브린을 사용한 테크닉을 사용했을 때 만들 수 있는 본 두께는 평균적으로 슬라이드 하단 부분에 익숙한 스터디들이 많죠. 가제트 시간에서 쭉 하면서 직접적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소개시켜드린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베닉 선생님 스터디라든지 테모만 스터디, 소마 선생님 스터디 이런 거를 이제 기억을 하고 있으면 전월 읽기가 좀 편해지는 거죠.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거든요. 대략 그런 데서도 이제 평균적으로 한 0.45mm 정도에서 한 1.3mm 본 두께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우리 스터디, 이 본 스터디에서 나온 저 두께들이 평균치에는 다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본 스터디의 본 테크닉의 핵심은 페리오스티얼 파켓이라는 거예요. 버티컬 인스를 주지 않고 본 그래프트가 스테빌리티를 가질 수 있게끔 팝막을 디자인하는 거죠. 페리오스티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 페리오스티움을 잘 이용하는 것이 이 테크닉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스터디에서도 써놨지만 스페이스 메이킹과 운드 스테빌리티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플랫 판막을 페리오스티움에서 어떤 리제너티브 소스가 나온다 그런 거보다도 이게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페리오스티움의 역할에 대해서 이 디스커션에서 다시 한번 이제 짚어주고는 있어요. BMP를 소개시켜드린 가제트 시간이 한번 있었죠. 그때 이제 페리오스티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얘는 캠비움 레이어와 파이브러스 레이어 두 개가 있어요. 캠비움 레이어가 실질적으로 본 리제네이션 소스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싱글셀 레이어예요. 그러니까 단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민감해요. 아무리 조심스럽게 플랩을 젖힌다 그래도 손상을 조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아무튼 페리오스티움에 리제너티브 소스가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분명히 리제너티브 소스가 있는 거는 100% 확실해요. 그걸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냥 멤브린 없이 본 그래프트에 페리오스티움만
페리오스티움만 닿게 했을 때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페리오스티움은 양날의 검입니다. 젖힌 다음에 다시 덮으면은 오스테오클라스틱 액티비티를 처음에 갔습니다. 한 1, 2주 정도는 오스테오클라스틱 액티비티를 갔다가 나중에 한 3, 4주 정도 지나면 그때 오스테오블라스틱 액티비티를 회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 오스테오블라스틱 액티비티를 획득할 때까지, 저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저 본그래프트가 스테빌리티를 갖고 잘 유지가 되면 뼈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 오스테오블라스틱 액티비티가 회복되기 전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소프트 티슈 셀이 자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본그래프트들이 파이브러스 인캡슐레이션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거죠. 방사선 사진 보면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네이티브 본 근처에서는 뼈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네이티브 본 근처에 엔도오스티움, 본에서 나오는 블러드 서플라이를 받을 수 있고, 본그래프트가 오스테오 컨덕티비티가 아주 좋은 물질이라면 그 근처에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 스터디에서도 그랬잖아요. 페리오스티움에 인접해 있는 데서 지금 뼈가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저 페리오스티움에 오스테오블라스틱 액티비티가 있는 건 확실한데 그 기능이 회복되기 전까지 먼저 소프트 티슈 셀이 자라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를 멤브레인을 차단해 주는 것이 지비어 테크닉의 개념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트로덕션에 소개해 주었던 이 두 개의 스터디, 트럼벨리 선생님의 서브 페리오스티알 오그멘티드 레이어 테크닉, 요게 어떻게 보면은 그 페리오스티움을 좀 온전히 이용할 수 있고 조금 더 운드 스테빌리티를 부여할 수 있는 본 스터디보다는 조금 더 좋은 테크닉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터널 테크닉은 여러분이 좀 보셨을 것 같은데, 트럼벨리 선생님의 스터디의 이제 그 테크닉의 근간은 파셜 시크니스 플랩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어디서 유심히 보신 선생님들도 있을 거예요. 제 연수회 때 오신 선생님들은 아마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더블 플랩 설명드리면서 보여드렸던 그림이기 때문에, 트럼볼리 선생님은 처음부터 풀 시크니스 플랩을 여지 않고 크레스탈 부위부터 파셜 시크니스 플랩을 젖혀 나갑니다. 그래서 페리오스티움을 본베드 쪽으로 붙여서 부분층 판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페리오스티움을 저 버티칼 인시전 그런 부분은 디태치 시키지 않고요. 저 포켓 부분만, 저 크리스탈 부분만 살짝 열어서 포켓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본그래프트를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놓는 것이죠. 트럼볼리 선생님의 테크닉이에요. 이 선생님 사진을 너무 잘 찍으세요. 강의 오셨을 때도 제가 사진 봤는데 너무 잘 찍으셨어요. 지금 저널에 나온 이 사진만 봐도, 딱 저 사진만 봐도 이게 어떤 테크닉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사진을 좀 자세하게 찍는 편인데, 아까 제가 그 도회에서 보여드렸듯이 페리오스티움을 버티칼 인시전을 주지 않고 저렇게 포켓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다 이제 본그래프트를 넣으면 풀시크니스 플랩을 이용한 테크닉보다 훨씬 더 본그래프트가 스테빌리티를 갖지 않을까요?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페리오스티움의 능력도 조금 더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이제 저널에 나온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이 이후에 발표된 저널들에서 나온 임상사진도 기회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본 리제너레이션 잘 된 케이스 많습니다. 단점은 약간의 디아이센스 있는 그런 디펙트에만 이제 쓸 수 있는 거고, 이제 버티칼 디펙트 그런 데는 쓸 수가 없는 그런 테크닉이긴 합니다만, 임상가로서 이런 테크닉들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테크닉을 소개시켜 드린 거고, 임상 결과를 표로 만들어 준 건데요. 뭐 결과는 그냥 잘 됐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라는 테크닉, 이건 터널링 테크닉입니다. 크리스탈 인시전을 주지 않고 약간 비스타 테크닉처럼 리모트한 부위에다가 버티칼 인시전을 쭉 긋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엔벨롭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이제 본그래프트를 이제 넣는 경우예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저기다 멤브레인을 같이 대기도 하고 어떤 선생님은 안 대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제 2024년도에 작년에 이제 발표된 스포트 중에 좀 흥미로웠던 거는, 멤브레인을 안 쓰는 대신에 이제 PDGF, GEM2NE1이라는 그로스 팩터를 사용하거든요. 그걸 쓰고, 그다음에 2달, 5달, 9달, 14달 이렇게 쭉 시기별로 바이옵시를 한 거예요. 뭐 2달째는 뼈가 별로 없고 본 파티클이 돌아다니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꽤 많은 양의 진짜 바이탈본이 얻어졌다, 이런 걸 이제 실제적으로 뭐 바이옵시에서 이제 발표하신 거니까 저것도 꽤 의미 있는 리포트죠. 저런 테크닉들이 오히려 본 풀시크니스 플랩을 이용한 페리오스티움, 풀시크니스 플랩의 내면 페리오스티움을 이용하는 본 스터디보다는 조금 더 나은 테크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풀시크니스 페리오스티알 엔벨롭 테크닉의 장점으로 밑에 좀 써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분층 판막을 만드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테크닉적으로 쉽고 돈도 덜 들어가고 뭐 이런 내용을 써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위의 방법이 좀 더 나은 것으로 보이고요. 본 테크닉은 이론적으로는 보면은 일부는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100%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점은 이렇게 써놨는데 프라이머리 플랫 클로저는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릴리징을 전혀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세미 서브머지드 힐링을 시키게 되고, 필요하다면 이제 링갈 쪽에서 땡겨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터디 마지막으로 이런 표현도 써주셨어요. 방사선 사진에서도 봤잖아요. 아직 본 오그멘테이션 아주 많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대치가 높은 전치부에서보다는 어느 정도 디펙트가 작고 에스테틱에 대한 요구도가 좀 적게 요구되는 구치부에서 쓰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제 추천 사항을 써주고 있습니다. 생각해야 될 거를 조금 더 제가 이제 케이스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가 이제 방사선 사진은 믿을 게 못 된다고 그랬잖아요. 100% 믿으시면 안 되는 게, 자, 이 케이스는 제가 이제 CT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뼈가 두껍지 않아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우겨 놓자면 정말 한 14mm짜리 길이의 임플란트 저 끝에다 우겨 놓아야 되는데, 제가 14mm짜리 임플란트를 갖고 있는 것도 없고 그렇게 긴 임플란트를 신고 심지도 않고, 그래서 ARP만 하기로 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콜라제네이티드 본과 지금 보신 게 저 위에 있는 게 콜라겐 그래프트라는 거예요. 물론 오픈운드 힐링을 시켰죠. 그리고 나서 5달 뒤에 열어보니까 저게 뼈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파이브러스 인캡슐레이션 돼 있어요. 그래서 저거 다 걷어내면은 원래 상태로 이제 못한 상태로 되는 거죠. 근데 엑스레이 한번 보세요. 왼쪽이 이제 술전이고 5달째 찍은 CT. 저거만 보면 뼈가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저기다 플랩리스로 임플란트를 심었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다 빠지는 거죠, 저런 게. 물론 저게 뭐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오픈 힐링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데, 되게 보면은 내부는 뼈가 돼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제 상부 구조는 파이브러스 인캡슐레이션 돼 있어서 못 쓸 뼈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방사선 결과만 너무 신봉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페리오스티움을 그냥 덮으면 진짜 뼈가 안 되느냐. 이거는 사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아니 그 전부터 있었을 거예요. 제 수련회 때부터 제가 못 찾아봤죠. 제가 2002년도에 본 게 처음 스터디고요. 비교적 뭐 최근에 찾아보면 연세대학교 정유영 교수님이 개를 이용한 이런 실험들도 통해서 페리오스티움과 멤브린의 그 역할 부분을 분명히 해줬어요. 풀스크린 스플랩을 판막을 열고 바이오스 콜라겐을 하나는 그냥 저기다 던져놓고 하나는 멤브린을 고정해서 잘 감싸준 거예요. 플랩을 덮어요. 그러면 저게 뼈가 생기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본 스터디 연구대로라면 페리오스티움의 힐링을 잘 이용하면은 저 바이오스 콜라겐만 던져놓은 것도 뼈가 돼야 되잖아요. 이 정영 교수님 리포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멤브린을 쓴 쪽에 훨씬 더 본 포메이션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본 스터디에서는 왜 저게 뼈가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 그래프트의 스테빌리티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를 잘 해야 되고,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이티브 본 근처에서는 아무래도 본 서피스에서 나오는 블러드 서플라이가 있으니까 그쪽에서는 뼈가 될 찬스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상 케이스를 좀 보겠는데요. 제가 예전에는 진짜 그런 케이스 많이 모아둔 것 같은데 없어요. 그러니까 라테랄 오그멘테이션 같은 거 할 때 뼈만 잔뜩 넣고 그냥 멤브레인 없이 닫았는데 나중에 열어보면은 뼈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런 케이스도 있었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리해놓은 슬라이드 중에 이런 게 그냥 있어서 한번 가져 나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이너스 오그멘테이션 하고 윈도우를 형성하고 윈도우에 멤브레인을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케이스는 제가 안 쓴 케이스예요. 안 쓰고 본그래프만 넣고 나중에 이제 플랩을 열어보니, 저때 제가 어떤 회사랑 같이 연구하는 게 있어서 저 본그래프트 매티리얼의 바이옵시를 좀 따졌어야 되거든요. 딱 보시면 아까 윈도우 쪽에 보면 멤브레인 안 쓴 건데 본그래프트가 서로 인테그레이션이 안 돼 있고 따로 놀잖아요. 저런 게 이제 파이브러스 인캡슐레이션 된 거예요. 물론 저 내부는 스테빌리티를 갖고 있고 안쪽에서 이제 블러드 서플라이를 받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뼈가 될 거예요. 지금 저기 바이옵시 따보면 저기 아직 허연 게 그대로 있긴 합니다만, 좀 내부는 뼈가 될 거예요. 임플란트가 지금 저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던 거고요. 역시 이제 같은 맥락의 스터디를 하면서 이번에는 본그래프트하고 사이너스 윈도우에 멤브린을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6개월 뒤에 리엔트리 했던 사진이에요. 보면은 그 케이스보다는 훨씬 더 균일하게 본 포메이션이 돼 있는 걸 볼 수 있죠. 인테그리티도 잘 돼 있고, 페리오스티움의 역할, 멤브린의 역할을 이런 스터디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자, 이 케이스도 뭐 하도 오래돼가지고 팔로우업도 안 됩니다. 이 케이스. 근데 분명히 그냥 본그래프트만 얹어도 뼈가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그런 거예요. 지금 발치한 지 한 2달 됐고 아직 리제너레이션 포텐셜이 남아 있고요. 신경관이 이제 가깝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좀 조심스럽게 이제 식립을 하게 되고, 고정이 약하니까 이제 내부는 이제 비어 있으니까 닫아놓게 됩니다. 이때 자가고를 저 위에다 얹고 그 위에다가 오스테온2 콜라겐이라고 하는 콜라제네이티드 본을 얹은 거예요. 제가 아까 이 스터디의 본 베이스가 넓어서 본그래프트를 얹으면 스테빌리티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딱 그 꼴 아니에요? 본그래프트를 얹었지만 어느 정도 스테빌리티를 갖고 있어요. 멤브린 없이 플랩을 그대로 닫으면 페리오스팀이 그냥 본에 닿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엑스레이 사진 보세요. 저게 이제 수로 바로 찍은 엑스레이인데, 저 화살표에 표시해 주는 게 저게 콜라제네이티드 본이잖아요. 저게 뼈가 되면은 좋은 거잖아요.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리엔트리를 해보면 본라이크하게 보이잖아요. 저렇게. 저걸 이제 엑스레이를 추적해보면 그 위에 쌓아둔 것이 본이 된 게 확실히 보여요. 크레스탈 라미니드라가 확실하게 생겨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될 수가 있어요. 진짜로. 블러드 서플라이 괜찮죠?
본그래프트가 스테빌리티를 정확하게 갖고 있죠. 더군다나 콜라지네이트 본을 썼죠. 이러면 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위에 얹어놓은 거니까 그렇지만 옆으로 놔도 그럴 것이냐. 이제 잘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오래전에 했던 예전에 저랑 같이 일했던 유생사 친구인데요. 임플란트를 심을 때 지금 보면은 버칼본이 이제 그리스틱 프레처가 생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얇게 지금 남아있죠. 제가 이때 콜라지네이티드 본을 이용해서 심플 오그멘테이션을 한 거예요. 플랩을 버티컬 인시전 주지 않고 엔벨롭 플랩 형식으로 열고 플랩을 훌러덩 적히지 않았습니다. 많이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그래프트를 딱 안쪽에 이제 다져 넣을 때 스테빌리티를 확실히 가질 수 있게.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드릴링 할 때 나온 자각으로 충분히 다 이용을 해서 저걸 플랫폼 주변에 대부분의 자각으로 위치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저거는 원스테이지 힐링을 시킨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8년째 저게 이제 재작년에 찍은 거니까 지금 한 10년 됐을 거예요. 저 CT를 쫙 찍어 보니까 버칼본이 아까는 정말 1mm도 안 되잖아. 한 뭐 0. 몇 mm 될까? 깨져 나갈 정도에 있었던 버칼본이 지금은 그래도 1mm 이상 두께를 가질 수 있게끔 형성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케이스는 멤브린 쓰지 않은 케이스예요. 이렇게 본그래프트의 스테빌리티를 잘 갖게 해주고, 저는 뭐 특별히 이런 데는 작업을 10분 활용하기 때문에 멤브린 없이도 본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2025년도 두 번째 가제트 시간에는 어떤 테크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테크닉은 이제 페리오스티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하긴 어렵겠지만 트럼볼레 선생님 테크닉 같은 거는 한번 찾아서 이렇게 보시고 필요한 때 좀 응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우리가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임상에서 많은 정보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